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행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할 때 커리큘럼 설명을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좀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연행이고요. 저는 경관부 합격해서 또 행시 합격해서 경찰 생활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하니까 맡은 직책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또 수험서 관련된 활동도 조금 했습니다. 우연찮게 들어갔더니 또 계속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요. 뭐 수험서 활동이라든가 또는 시험 출제도 한번 들어가니까 뭐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한 10번 이상 출제위원, 채점위원 활동도 했었습니다. 제가 2차 경찰학 시험 경향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을 이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좀 지난번에 너무 좀 소홀히 드려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순경 커리큘럼은 그 순환이 돌아가기 전에 기본 강의를 먼저 하죠. 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 8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기본 강의를 할 때 기본 강의가 20회로 좀 너무 많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화 이론 강의가 24회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20회하고 24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8월 달에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조금씩 건너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화 이론 강의 때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 강의 한 거 그냥 다시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때 못했던 것까지 싸그리 다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시험 본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 재시, 삼시생 분들,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시간이 지금이면 기본 강의는 듣지 마시고 그냥 심화 이론 강의로 바로 그냥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심화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심화 기출 강의에 들어갑니다. 이 심화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집으로 해서 제 이제 기출 문제집 플러스 알파, 기출 문제 플러스 알파, 제 기출 문제집에다가 기출 문제집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집을 선택하면 그냥 문제집으로 그 한 권으로 끝을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추가로 보충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문제집이라든가 다른 문제집이요. 교수님 문제집이라든가 또 공제 문제집이라든가 또 제가 창작한 그런 문제들을 좀 섞어놨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플러스 알파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집으로 심화 기출 강의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월 초에 끝나는데 1월 말부터 해서 요약 강의를 핵심 노트를 교재로 해서 요약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핵심 노트라는 이 요약 강의는 8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핵심 노트, 이 요약서를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노트 안에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PPT 화면에다가 띄워가지고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 이론 강의 교재가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심화 기출 강의 교재가 기출문제집 플러스 알파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핵심 요약 강의가 핵심 노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창작 모의고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이번에 처음 준비하신다. 그럼 한번 그냥 다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 그냥 한번, 왜냐면 어차피 떨어질 폭 작고 여러분 한 반에 잘 못 붙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붙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다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이걸 다 들으려고 하시면 전부 다 들어버리면 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교재를 막 반복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공부 시간도 좀 확보하고 그러나 또 강사의 강의도 좀 듣고 강의를 들으면 이 폭이 확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만 좀 들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 위주보다는 이 기본 강의 위주로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본서를 주 교재로 하실 분들은 이 심화 이론 강의는 꼭 들으십사.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또 제 핵심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요약 강의 이것은 꼭 들으십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10월 18일 날 제 기본서 개정판이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자, 특징이 뭐냐? 분량을 좀 축소했습니다. 이제 분량이 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분량을 어떻게 축소했느냐? 사실은 제가
100페이지 훨씬 더 많이 축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페이지라는 것이 중간중간 조금 빼봐야 그것이 이제 페이지에는 변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간중간 많이 뺐고, 제 강론만 100페이지 이상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이게 조금 늘어났어. 저기 100페이지까지 그렇게 안 줄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강론을 100페이지 훨씬 넘게 줄여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조금 느슨하게 편집을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페이지 줄었습니다. 80페이지 줄었는데, 그럼 80페이지 줄었으니까 뭔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0페이지를 줄이면서 추가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교재를 한 2권을, 가장 좀 유력한 2권을 딱 놓고, 그걸 탐독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아주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정법, 외국경찰, 강론은 하여튼 이것만 보시면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100% 다 커버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험의 출제 경향이 그 어떤 교재도 100%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교재 안에 예컨대 행정법을 예로 들면 제가 제 교재 안에 이 정통 행정법, 일반 행정법 내용이 한 70페이지, 75페이지 안팎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관시험, 또 2차 시험, 1차 시험 때 일반 행정법 관련된 판례라든가 그 표현 같은 지문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일반 2차처럼 막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1차, 2차, 그 다음에 경관시험에서 행정법 지문, 그 다음에 표현, 판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꽤 나왔어요. 근데 제 행정법이 한 70페이지, 75페이지에서 거의 있습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행정법이 이 시중에 요약서를 보시면 1000몇백 페이지로 되는데 막 짜잘하게 3단으로 돼서 실제 우리 책들 출판하다 하면 3000페이지입니다. 3000페이지. 그 3000페이지를 다른 경찰학 강사님들께서 행정법만 따로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커버 못하는 것을 제 경찰학 교재 안에 행정법 파트에서 시험에 있는 대부분의 지문이 있다니까.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행정법을 쓸 때, 제 경찰학 안에서 행정법을 쓸 때 그래도 적절하게 제대로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행정법하고 외국경찰, 강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갈 때는 여기서 본 것이 100% 여기 있는 것만 나오냐? 그건 아니죠. 여기 없는 것도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다 맞추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맞추면 나는 다른 수험생들보다는 최고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없는 지문이 있는 것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것은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맞췄다는 그 자신감 하에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서 푸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추가로 제 책의 제일 큰 특징이 암기 문구를 좀 상세하게 표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좀 한 것이 핵심 설명 키워드를 추가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 핵심 설명 키워드가 뭐냐면 제 거 암수입법 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기 문구, 숫자, 그 다음에 위원회, 그 다음에 법령. 이 법령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거 정리한 것들. 그런 거에다가 제가 핵심 키워드를 좀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조문이 있는 그 이유, 배경 설명, 그거를 제가 좀 기본서에도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출제위원급 교수님 교재를 반영했다는 것이 뭐 엄청 막 쓸데없는 거 넣어서 분량을 엄청 많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령,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법령들 중에서 이제 일주의 크지경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난특법 안에 절박하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일반난특법 안에 절박하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절박하냐라는 것을 어떤 교수님께서는 급박하니라고 하고 또 어떤 교수님은 현준하느니라고 하면서 문제집에도 그걸 좀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봐왔던 표현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고요. 군데군데다가 좀 그런 것들을 추가했고요. 자, 암기문구는 제 교재에 있는 암기문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매니아층이 조금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싫어해? 여러분 보세요. 위원장은 통상 어떤 지명권자가 있죠. 그런데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호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호선이 뭐죠? 위원들끼리 서로 정한다는 겁니다. 상호 호자, 상호 호자. 이 서로 정한다는 것이 위원장 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원장 호선이
호손 중국인 추, 호손이라는 말을 생각해내고 그 대신 손부터 나가는 겁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시도작용의견 추천위원회. 그래서 호손 중국인 추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 버려야지. 또 위원회 임기가 통상 2년입니다. 그런데 3년인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거를 이렇게 외워버려야 그냥. 삼국자 소중해서 3년 이상이 국경위, 자경위, 그 다음에 소총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뭐 하나 더 따지자면 이 중자로 들어간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상임위원 임기가 이제 3년이거든요. 이렇게 좀 따고 넘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암기문구로 이렇게 좀 제 표시를 좀 상세하게 좀 해놔드렸고요. 자, 핵심 키워드 넣어놨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령에는 그 법령이 나온 어떤 논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들이 경찰학 전반적으로,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내용, 그 키워드를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찰학 전반적으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일단 복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라 그래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복종하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복종 의무지. 복종 의무니까 하여야 한다죠. 자, 복종 의무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 의무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종 의무 빼고 나머지에서는 상관의 지시가 좀 문제가 있어. 뭐 위법하든지 뭐 인권을 침해하든지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행적으로 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복종 의무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복종 의무에서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규정에서는 상관의 지시인데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가행 규정이 딱 부딪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종의 의무에서는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는 경우 이러면 꼭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많아. 다 규칙적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제가 적어줘가지고 강의가 없어도 좀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자, 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자,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게 사무실을 이탈하는 것이죠. 자, 사무실 이탈은 상관한테 말하고 가는 겁니다. 누가 아니야? 기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현장 가면서 서장실 뚝뚝뚝, 경찰 서장실 뚝뚝뚝 뚫겨가지고 교자서장님, 현장 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현장 갈 때마다 다 서장실 뚝뚝뚝 뚫으면 경찰 서장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자서장 그냥 마비돼버리죠. 미쳐버리죠.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뭐냐면 사무실을 벗어나는 거. 그것이 뭐 사무실을 벗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몇 가지야.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사유에 전부 다 상관으로 해놨습니다. 상관, 뭐 상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무실을 벗어날 땐 상관한테 말하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익히면 여러분 책을 통째로 내 머릿속에 넣어? 어떻게 넣어? 군데군데 들어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머릿속에 담으시라고 이런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하고 함께 이 힘든 관문, 이 힘든 시절을 함께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합격으로 함께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